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바닷물 온도가 들쭉날쭉하면서 김과 미역 등 수산물의 작황이 부진합니다. 물량이 없어 거래가 끊기고 가격도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전체 가구의 75%가 부채를 갖고 있고 평균 부채는 3,7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가 노인 요양병원의 인권 침해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여부 등도 단속 대상입니다. 국제 사기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갬코 사업을 놓고 알고도 당한 국제 사기극이라는 시의원의 주장과 편견에 사로잡힌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광주시장의 반박이 맞섰습니다. 바다 수온이 요동치면서 김과 미역 등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 위판 물량조차 없어서 거래가 끊겼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중순부터 김 양식이 시작된 전국 최대의 김 생산이 여긴 해남 땅끝바다. 하지만 이곳 김 양식장에서는 제대로 성장한 김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들어올린 김발에는 김 엽채가 전혀 붙어있지 않고 붙어있어도 소량에 불과합니다. 극심한 작황 부진으로 이달부터는 물김 위판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기에 김을 한 2, 3회 채취를 해야 되는데 김씨가 싹 빠져버려가지고 어미들이 죽을 맛입니다. 김양식 초기에 생산됐던 곱창김은 100kg 가격이 지난해보다 25%가량 상승했지만 지금은 물량이 없어 가격조차 형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년 같으면 여기서 지금 작황이 좋을 때는 10여 척에서 한 20척이 입판을 해야 되는데요. 금년에는 아주 작황이 안 좋아서 지금 입판을 못하고 지금 쉬는 형편입니다. 이 같은 사정은 미역도 마찬가지. 평년보다 10여일 일찍 설치한 미역 양식장은 어린 엽채가 탈락하고 포자가 녹아내려 생산량이 30에서 40%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과 미역 등 해저류 작황이 부진한 것은 작황 초기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 2도가량 낮았지만 지난 10월부터는 오히려 1에서 3도가량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영양용 공급이 되는 바람 부는 날이 적어 소소통 완화 등 온난한 날씨 영향으로 엽채 활력이 약해져서 탈락되는 등 초기 작황이 부진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바다 수온은 점차 정상화될 전망이지만 앞으로 홍수 출하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지역 공단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토양 오염 정도가 기준치 이하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공업지역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어린이 놀이시설 등 10개 지역에서 오염 가능성이 높은 85개 지점을 선정해 토양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금속과 유기화합물 등 22개 조사 항목에서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제2프로젝트 구성지구 기반 조성 사업에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던 석탄재가 성토용으로 쓰여집니다. 사업자는 공사비를 대폭 낮출 수 있게 됐지만 현지 주민들은 토양과 수질 오염이 걱정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지구 연약지방 개량 성토재로 흙 대신 석탄재 활용을 승인했습니다. 석탄재 양은 190만 세제곱미터, 전체 매립량의 8.6%에 이릅니다. 시행사는 흙 대신 석탄재를 쓰게 돼 적어도 74억 원의 공사비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문광부는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토양과 수질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기준을 초과하면 석탄재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덮개를 씌운 차량으로 매립 현장까지 직접 운송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모두 사라진 건 아닙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우고 남는 재, 이른바 바텀 애쉬는 카드뮴과 납 등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립량이 적든 많든 토양과 수질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석탄재를 성토재로 썼던 다른 지역에서도 이를 둘러싼 마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과 환경단체와 의견 수렴을 잘해서 환경 오염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측이 좀 노력을 해서 개발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지구가 호수와 바다, 농경지를 끼고 있다는 점에서 석탄재를 둘러싼 환경오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에서는 4가구 중 3가구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광주가 75%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가구당 평균 부채는 3,696만 원으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었고 전국에서도 4번째로 적게 나타났습니다. 또 부채액의 79%는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금융부채였고 나머지는 임대보증금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의 인권 침해 연속 보도입니다. 오늘은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들어갔다 오히려 병을 얻어오는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자녀들은 노인 학대를 의심하면서도 증거 수단이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버지를 나주의 한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박모 씨는 어느 날 병원 측으로부터 아버지 코뼈가 부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치매 노인인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다 스스로 넘어졌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었지만 아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병상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누워있으니까. 병원 측은 노인이 스스로 넘어졌을 뿐이라며 1대1로 노인들을 간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돌발적 사고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항변합니다. 저는 다인 간병을 쓰고 있어요. 개인 간병을 원하면 개인 간병을 쓰셔야 돼요. 이번에 노인을 침대에 묶어 논란이 된 광주 서구의 노인 요양병원에 88살 어머니를 모신 김모 씨. 지난 15일 어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아프다는 노인을 병원 측에서 어떤 조치도 없이 소염제만 발라놓고 있었던 겁니다. 엑스레이 기사가 수요일 날 온대요. 그러면 환자가 그러면 수요일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앰뷸런스 기사도 없다고. 결국 어머니가 갈비뼈 2대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다른 병원에 가서야 알게 됐습니다. 약이나 뭐 주사라도 놔야지 하고 뭐야 뺨을 눌러도 뭐 하는 대로 다 돼버려서.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들이 학대를 당해도 대부분의 병실에 CCTV가 없어 책임 소재를 가리기 힘든 실정입니다. 병원들은 오히려 인권 문제 때문에 병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병실 환자들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예전에 설치를 했다가 그걸 하지 말아야 해서 안 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 아동학대가 잇따르면서 정치권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 부산시에서는 조례를 통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병실이나 뭐 이런 데 CCTV를 설치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어떤 노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심하다. 이럴 경우에는 과도하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 요양시설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들의 인권을 위한 제도는 급증하는 시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내년 화순군수 선거에서 집안 싸움이 재현될 전망입니다. 임호경 전 화순군수가 내년도 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전형준 전 군수와 10여 년에 걸친 부부 형제 군수의 집안 대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지난 2004년 이후 전 군수들의 부인과 동생이 잇따라 보궐선거 등을 통해 당선됐었습니다.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강훈태 광주시장과 시의원 간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제 사기 논란까지 일었던 광주시의 3D 한미합작 겜코 사업 때문인데 격앙된 말이 오갔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시 의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자청한 홍인하 의원은 겜코 사업이 알고도 당한 사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미국 측 파트너가 기술력이 없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받고도 강훈태 광주시장이 돈을 보냈다는 겁니다. 2011년 4월에 보고를 했었고요. 또 브리튼니가 역시 2011년 4월 19일 날 보고를 했었었고. 강 시장은 기술력이 없는지 알고도 송금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맞받았습니다. 그것은 논리 궤변이고요. 사기인 줄 알면서 사기를 누가 당하겠습니까? 사기극인 줄 정말 몰랐느냐. 일방적인 주장이다. 궤변이다. 답답하다 등 양측의 격앙된 설전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시장님이 계속 부인을 그렇게 하시니까. 뭘 부인해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들을 진행시켰다라고 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홍 의원은 3D 변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현금 3,850만 원이 수상하게 거래됐다며
리베이트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지만 광주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불거진 캠코 사업 논란에 시장과 의원 사이의 신경전은 불꽃이 튀었고 결국 의장이 제지에 나서 급한 불을 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저축은행 퇴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예정된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박 의원의 사법 처리 여부는 물론 전남도지사 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장성군 황룡면의 한 도로에서 69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교회를 가기 위해 길을 건너가던 82살 신모 씨를 들이받아 신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김 씨가 신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을 토대로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기초의원이 음란 동영상이 링크된 단체 메시지를 수십 명의 지인에게 보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광주 북구의회 모 의원이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연결된 단체 메시지를 동료 의원과 학생 등 지인 50명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북구의회는 해당 의원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는 등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회생 담당 판사들이 상공인들을 직접 만나 법인 회생 노하우를 설명합니다. 광주지법은 오는 27일 오후 4시 광주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들을 위한 법인 회생 설명회를 갖습니다. 이 설명회에서는 이상현 판사와 김동욱 판사 등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법인 회생 절차와 관련해 채권 채무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설명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는 25일까지 광주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문을 연 전남대 의학박물관이 처음으로 미술기획전을 열었습니다. 침묵의 언어인 몸짓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와 박수만 서양화가 등 6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과의 소통을 시도합니다. 전남대 의학박물관은 개관 1주년을 맞아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소통하고 박물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류의 댐이 건설되면서 바다로 변한 광양 수어천 하구를 갯벌 습지로 복원하는 발걸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갯벌에 갈대를 심은 인공섬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태계 보고로 드넓은 갈대숲이 자리했던 광양시 옥곡면 수어천 하구. 상류의 댐이 건설되면서 2제곱킬로미터의 갈대숲은 거의 사라지고 만조가 되면 바다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이곳에 갯벌을 쌓아올린 타원형의 인공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닷물에 잠기지 않도록 갯벌을 50cm 높이로 쌓은 가로 8m, 세로 14m의 인공섬에는 갈대가 옮겨 심어졌습니다. 또 하천 상류에는 유용 미생물을 흘려보내는 방류조가 설치됐습니다. 바닷물에 잠기지 않도록 갯벌 높이를 높인 인공섬에서 갈대숲 복원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라진 갈대를 복원하고 또 갯벌이 복원되고 이렇게 해서 시민의 휴식 공간, 또 아이들의 생태 학습장 이런 과거로의 복원이 가능하지 않겠냐. 광양시는 내년 초까지 옮겨 심은 갈대의 생육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복원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가능성이 확인되면 갯벌 인공섬 수를 늘리고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복원 사업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시범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곳을 체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유량이 줄고 바닷물이 올라오면서 갯벌 습지가 사라져 건강성을 잃은 수어천 하구의 하천 생태계. 이번 갈대숲 시범 조성으로 갯벌 습지인 수어천 하구가 옛 모습을 되찾는 생태계 복원의 길이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 국제라이온스협회는 무등산 쓰레기 수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라이온스 회원 1000명이 참가하고 헬기가 동원된 오늘 행사에서는 무등산 증심사와 원효분소, 화순 수만리 등 3개 지점에서 장불제까지 진행됐으며 장불제에 모은 쓰레기를 헬기를 동원해 실어 날랐습니다. 민속학자인 강현구 광주시 문화재위원이 향년 62세로 별세했습니다. 해남에서 태어난 고 강현구 위원은 중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남도의 장승과 음식 등 광주와 전남의 민속문화를 연구하고 보존하는 데 열정을 바쳤습니다. 또 광주 MBC 국악 프로그램인 얼씨구 학당을 진행하는 등 방송과 강연 활동을 통해 민속문화를 대중화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미술평론지 미술과 비평이 주최하는 2013 대한민국 아트 페스티벌이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원로 작가와 신진 작가 750여 명이 참여해 그림과 사진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부부 화가로 널리 알려진 노이웅 화백 등 광주 지역 작가들도 많이 참여했고 소나무 사진으로 유명한 장국현 작가의 울진 대왕 금강송이 특별 초대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13 광주 국제 실버 박람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 실버 박람회에는 일본과 중국, 미국 등 8개 나라 130여 개 회사가 참가해 노인용품과 기기, 헬스케어 제품 등을 선보이고 고령 친화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 기간 동안 건강한 노후 관리를 위한 건강체험관을 구성해 관람객들에게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